아내가 나를 거부해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62세 남성이 제게 한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위험한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은정입니다. 지난 15년간 2,000명이 넘는 중년 부부를 상담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계 시 삽입하면 아내가 꼼짝 못하는 진짜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던 박철수 씨는 아내 정미영 씨와 거의 1년간 대화도 없이 지냈대요. 그런데 제가 알려준 단 하나의 방법을 3개월간 실천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선생님,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요. 25년 전 신혼 때보다 더 행복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박철수 씨처럼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다시 얻는 것은 물론이고 아내가 제발 해달라고 매일 밤 당신에게 매달리는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방법을 모르신다면 평생 외로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눌러주세요. 자, 그럼 도대체 왜 3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남편을 거부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통계부터 말씀드릴게요. 국내 60대 남성의 78%가 아내와 친밀한 관계를 완전히 포기했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중 85%가 아내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하셨나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30초 후에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바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같은 설문에서 60대 여성들에게 물어봤더니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무려 82%가 남편과 더 가까워지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고 답했어요. 그리고 76%가 남편이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해서 마음을 닫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아내가 여러분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아내를 이해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최동훈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내 김순자 씨와 3년간 거의 대화도 없이 지냈대요. 최동훈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항상 피곤하다고 하면서 저를 피해요. 그래서 저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동훈 씨에게 단 한 가지 질문을 했어요. 아내분이 피곤하다고 할 때 혹시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최동훈 씨의 답변은 이랬어요. 그럼 빨리 씻고 자라고 했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아직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세요. 아내가 피곤하다고 말하는 진짜 의미는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 위로받고 싶어라는 뜻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이걸 빨리 자고 싶다는 의미로만 받아들였던 거죠. 이런 오해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 부부 사이에 벽이 생긴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그럼 최동훈 씨가 어떻게 변했는지 계속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동훈 씨에게 알려준 방법은 정말 간단했어요. 아내가 피곤하다고 말하면 빨리 자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라고 했어요.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았어. 어디가 제일 아파? 내가 어깨라도 주물러 줄까?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뻔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이 뻔해 보이는 한마디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들어보세요. 최동훈 씨가 이 방법을 단 2주간 실천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 김순자 씨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잠깐, 혹시 지금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려고 하셨나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3개월 후 최동훈 씨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선생님, 아내가 먼저 제 손을 잡아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오히려 아내가 저를 위로해줘요. 이게 진짜 결혼 생활이었구나 싶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제가 말하는 6단계 회복법의 첫 번째 단계예요. 바로 진짜 경청하기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실수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내의 말을 해결해야 할 문제로만 듣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공감받고 싶은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민수 씨, 결혼 35년 차예요. 아내가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라고 하면 항상 병원 가봐라고만 답했대요. 그런데 아내가 진짜 원했던 건 많이 아프구나, 괜찮아? 하는 따뜻한 관심이었던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진짜 경청하기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아내가 하루 일과를 얘기할 때 절대 그래서? 라고 묻지 마세요. 대신 힘들었겠다.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라고 물어보세요. 이 한마디 차이가 아내에게는 완전히 다른 메시지로 전달됩니다. 제 환자 정호영 씨의 실제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아내가 오늘 마트에서 계산할 때 카드가 안 돼서 창피했어라고 말했을 때 예전에는 다음엔 현금 가져가라고 답했대요. 하지만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어머, 그럼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답했더니 아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당신이 내 마음을 이해해 주니까 정말 고마워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내는 남편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으로 다시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죠. 두 번째 단계는 타이밍 읽기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해요.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해서 아내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보죠.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뒤에서 껴안으면서 친밀함을 표현하려고 하는 남편들이 많아요.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지금 일하고 있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아내가 설거지를 끝내고 나서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을 때 다가가세요. 그리고 고생했어. 어깨 아프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서 자연스럽게 어깨를 주물러 주세요. 이게 바로 완벽한 타이밍이에요. 실제로 김태준 씨는 이 방법을 실천한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당신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하면서 오히려 먼저 다가와요. 30년 만에 처음 겪는 일이에요. 세 번째 단계는 분위기 만들기입니다. 이건 특별한 걸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분위기 만들기라고 해서 비싼 꽃다발이나 레스토랑 예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일상 속 작은 배려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저녁 식사 후 아내가 TV를 보고 있을 때 평소처럼 각자 스마트폰을 보지 말고 아내 옆에 앉아서 오늘 뭔가 예뻐 보인다라고 말해보세요. 그냥 한마디예요. 하지만 이 한마디가 아내에게는 남편이 나를 여전히 여자로 봐주는구나라는 느낌을 줍니다. 제 환자 송병철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결혼 32년 만에 처음으로 아내에게 당신 웃을 때가 제일 예뻐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갑자기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그날 밤 아내가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억지로 하는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정말로 아내의 좋은 점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번째 단계는 스킨십의 단계별 접근입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세요. 갑자기 친밀한 스킨십을 시도하면 아내가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어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손 잡기부터 시작하세요. 소파에서 TV를 함께 볼 때 자연스럽게 아내 손을 잡아보세요. 만약 아내가 손을 빼지 않는다면 좋은 신호예요. 그 다음엔 어깨 동무나 등 쓸어주기로 넘어가세요.
아내가 요리할 때 뒤에서 살짝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함께 걸을 때 허리에 손을 올려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아내의 반응을 꼭 살펴보세요. 몸이 경직되거나 피하려고 하면 무리하지 마세요. 대신 한 발 물러서서 다시 대화나 관심 표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최영수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어색해했는데 3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아내가 먼저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5번째 단계는 호흡 맞추기입니다. 이 부분이 정말 핵심이에요. 많은 남성분들이 자신의 속도에만 맞춰서 진행하려고 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아내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져요. 대신 아내의 작은 신호들을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 아내가 스킨십을 받아들이면서 미소를 짓거나 몸을 더 가까이 붙인다면 좋은 신호예요. 하지만 아내가 오늘은 좀 피곤해라고 한다면 절대 실망하거나 서운해하지 마세요. 대신 그럼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자자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배려가 아내에게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구나라는 신뢰를 주게 됩니다. 제 환자 박상우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내가 갱년기로 힘들어할 때 처음에는 계속 요구만 했다가 관계가 더 악화됐대요. 하지만 제가 알려준 방법으로 아내의 컨디션을 먼저 물어보고 힘들어하면 그냥 포옹만 하고 잤더니 오히려 아내가 고마워하면서 관계가 훨씬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6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뒷마무리입니다.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앞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친밀한 시간이 끝난 후에도 계속 아내를 배려해야 합니다. 바로 등을 돌리고 잠들거나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대신 아내를 안고 있으면서 고마워, 사랑해 같은 따뜻한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해주세요. 어젯밤 고마웠어. 오늘 컨디션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문호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끝나면 바로 잠들었는데 이제는 아내와 이야기하고 안고 있으니까 아내가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라고 말해요. 결혼 30년 만에 처음 들어본 말이에요. 이런 6단계를 순서대로 실천하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이 6단계를 실천하신 분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실제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대화가 늘어납니다. 김영호 씨는 아내와 하루에 10분도 대화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저녁마다 1시간씩 이야기해요. 아내가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해줘요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 아내가 먼저 스킨십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조현민 씨는 아내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을 먼저 잡더라고요. 그리고 TV 볼 때 제 어깨에 기대요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부부싸움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거든요. 장태식 씨는 예전에는 사소한 일로도 며칠씩 토라졌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겨도 바로 대화로 해결해요라고 하셨어요. 네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진짜 친밀감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다시 연결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바로 갱년기와 나이 듦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대가 되면 남성도 여성도 몸의 변화가 찾아와요. 특히 여성의 경우 갱년기로 인해 호르몬 변화가 심하죠. 이때 가장 필요한 건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이해와 배려예요. 제 환자 중 한 분인 오세진 씨의 아내는 갱년기가 심해서 감정 변화가 컸어요. 어떤 날은 괜찮다가도 갑자기 우울해하거나 예민해지는 거죠. 처음에는 오세진 씨도 당황했대요. 아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제가 갱년기에 대해 설명해드리고 아내의 변화를 질병으로 이해하라고 했어요. 감기 걸린 사람을 돌보듯이 아내를 돌봐주라고 했죠. 그랬더니 오세진 씨가 아내에게 힘들면 언제든 말해.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예민할 때도 화내지 않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괜찮아라고 받아주었대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후 오세진 씨 아내가 직접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남편이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갱년기 증상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정말 고마워요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부부예요. 서로의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거절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아내가 오늘은 안 되라고 하면 완전히 거부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처받고 서운해하죠. 하지만 이건 거절이 아니라 오늘은 준비가 안 됐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여성들은 남성보다 감정적, 신체적 준비 시간이 더 필요해요. 스트레스를 받았거나 몸이 피곤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는 친밀함보다는 위로와 안정이 더 필요한 거죠. 이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서운해하면서 등 돌리고 자거나 그럼 언제 되는데? 라고 재촉하면 아내는 더욱 마음을 닫게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괜찮아. 오늘은 그냥 안고만 자자.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말하면서 포옹해주세요. 이런 배려를 받은 아내는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이해해주는구나라고 느끼면서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싶어 해요. 제 환자 김동률 씨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아내가 한 달 넘게 거절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실망했대요. 하지만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아내를 위로하고 돌봐주기만 했더니 어느 날 아내가 먼저 미안해. 그동안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 고마워라고 말하면서 먼저 다가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질보다는 양이 아니라 양보다는 질이 중요해진다는 거예요. 젊을 때처럼 자주 하는 것보다 서로 충분히 준비되고 마음이 통했을 때 깊이 있는 친밀함을 나누는 게 훨씬 만족스러워요. 이제 실전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황들과 대처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내가 요즘 너무 피곤해라고 계속 말할 때, 그럼 일찍 자. 어디가 제일 힘들어? 내가 뭘 도와줄까?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집안일을 분담하거나 아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세요. 정말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설거지 한 번 대신 해주거나 마트 심부름 한 번 가주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남편이 나를 배려해주는구나 라고 느껴요. 아내가 갑자기 예민하게 반응할 때, 왜 그렇게 예민해? 무슨 일 있어? 괜찮아? 갱년기나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 변화가 클 수 있어요. 이때 아내의 감정을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게 중요해요. 내가 그럴 만하다는 식으로 받아주세요. 아내가 외모에 대해 걱정할 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내 눈에는 여전히 예뻐. 여성들은 나이가 들면서 외모 변화에 대한 걱정이 커져요. 이때 진심으로 아내의 매력을 찾아서 표현해주세요. 웃을 때가 제일 예뻐. 지금도 충분히 매력적이야 같은 말들이 아내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아내가 나이 들어서 별로야라고 말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에요. 아내가 자신감을 잃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절대 맞아. 나도 그래라고 동조하면 안 돼요. 대신 나한테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아내를 여성으로 대우해주세요. 제 환자 한정수 씨의 아내는 나이 들어서 이제 여자도 아니야 라고 말했대요. 그때 한정수 씨가 내 눈에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아름다워라고 말하면서 꽃을 사다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들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작은 관심과 배려가 아내의 자존감을 회복시켜주고 결과적으로 부부관계도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꾸준함의 중요성입니다. 꾸준함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처음 며칠은 열심히 하다가 금방 포기해버려요. 아내가 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역시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30년, 40년간 쌓인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는 없어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진짜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조영철 씨는 처음 한 달 동안 아내가 전혀 반응하지 않아서 포기하려고 했대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해보세요라고 격려했더니 2번째 달부터 아내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3번째 달에는 완전히 달라진 관계가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아내가 어제 저한테 당신 정말 많이 변했다. 고마워라고 말했어요.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말 처음 들어봐요라고 하셨어요.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보죠. 경청하기부터 시작하세요. 아내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하는 반응을 보여주세요. 작은 칭찬과 감사 표현을 추가하세요. 고생했어, 고마워 같은 말을 자주 해주세요.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시도해보세요. 손잡기, 어깨 두드리기부터 시작하세요. 아내의 컨디션을 먼저 물어보고 배려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이렇게 단계별로 천천히 접근하시면 됩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아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아내 친구들이나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칭찬해 주세요. 우리 집사람이 요리를 정말 잘해. 아내 덕분에 집이 항상 깔끔해. 이런 말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해주세요. 여성들은 남편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인정해 줄 때 정말 큰 행복을 느껴요. 이런 경험이 쌓이면 아내는 남편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더욱 커지게 됩니다. 제 환자 박종현 씨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우리 아내가 정말 현명해서 집안일은 다 맡겨더라고 말했대요.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집에 와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6단계 방법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진짜 경청하기, 아내의 말을 문제가 아닌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2단계 타이밍 읽기, 아내의 상황과 컨디션을 먼저 고려하기. 3단계 분위기 만들기, 일상 속 작은 칭찬과 관심 표현하기. 4단계 단계적 스킨십,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친밀감 회복하기. 5단계 호흡 맞추기, 아내의 속도에 맞춰 배려하며 진행하기. 6단계 따뜻한 뒷마무리, 끝까지 아내를 소중하게 대하기. 이 방법들의 핵심은 특별한 기술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배려와 이해입니다. 아내를 한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녀의 감정과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60대, 70대가 되어서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젊을 때와는 다른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내도 분명히 다시 가까워지고 싶어 할 거예요. 다만 방법을 몰랐던 것뿐이죠. 오늘부터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3개월 후에는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부부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